네, 대선 특집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왜 이름이 스토브리그입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 스토브리그가 원래 본선 전에 약간 이게 예열 단계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본선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스토브리그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이름을 알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이름을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본선도 안 끝났는데 스토브리그 저희가 나오니까. 나름 한 프로가 이제 거의 한 2년이 넘어가지고 네,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예.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시죠? 예. 나름 또 방송 기자 한 뭐 20년 거의 가까이 했지만 또.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하지만 후보님은 저를 처음 보신 얼굴이고 저도 가까이서는 처음 뵈가지고. 네, 여기 계시지만은. 네. 그저께 우리 나경원 후보 모셨거든요. 나경원 선배가 정치 시작할 때 거의 제가 기자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그리고 웬만큼 요즘 나오는 분들은 제가 구력이 더 오래됐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거의 제외하고는 저보다 정치 구력이 더 높으신 유일한 출연자신 것 같아요. 왜 김민석이도 있고 김문수도 있고. 네네.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추미애도 있지. 더 오래되신. 그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15대 국회 동기들이죠. 96학번. 96학번.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 그렇죠. 네. 첫 번째야 그때는 친이친박이 싸우니까 네. 중계하러. 그러니까 그거는 없다 중계하러 치고. 들어갔고. 예.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한 거는 지난번. 탄핵 대선 때는 그건 내가 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예. 당이 그 당시에 괴멸이 되고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전부 괴멸이 됐으니까 당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념으로. 그래서 내가 불려 올라와서 출마했던 거고. 네.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게 지난 대선 경선 때죠. 예. 지난 대선 경선 때인데 그때는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나 참 서운했어요. 응? 나는 민심에서는 지고 당심에서는 이겼어야 할 사람이거든. 네. 내가 당에 거의 20몇 년, 지금은 30년 됐지만 그래 했으니까 거꾸로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참패를 하니까 난 참 황당했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사실상. 뭐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대구로 내려갔죠. 예. 왜 마지막 대구로 내려갔겠어요? 네. 왜 내려가셨어요? 당심을. 다음에 아니 당심 노리고 간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대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 초심자이기 때문에 예.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그 대선이 있기 석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임기가 아니라 대선이 되고 그러니까 대선 되기 전부터 잘할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청년의 꿈에서 청년들이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되냐. 네. 그래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언론에 다 났어요. 답변에. 이재명이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측이 맞았다. 그게 2021년 11월 말경에 그때 기사화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망하는 보다 낫지 않느냐. 네. 그래 이제 하고 1월 달에 원팀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후보하고 강남에서 만나서 둘이 한 2시간 반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구 내려간다. 격에 맞지 않지만은 대구시장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 남아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서울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같이 경쟁하던 사람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불편할 것이다. 대구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예. 대구가 쇠락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앞장서고 또 자기를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도 잘할 것 같지가 않다. 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내가 뭐 면전이고 아니고 뭐 가릴 사람도 아니고. 그 이후로도 근데 몇 번 그렇죠. 봤죠. 잘하시라. 뭐라고 그러든지 되게 궁금하네요. 대답을 뭐라 그랬는지. 그때는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거죠. 대통령 되고 나서 만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나는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처음에 만난 게 2022년이죠. 대통령 된 게 2022년이죠. 10월 달에 네.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안가에서 봤어요. 둘이서. 다녀오셨군요. 안가에서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그때 또 이미 2년 뒤에 총선이 돼서. 총선 끝나고 보셨죠. 아니 총선 전에. 전에. 2022년. 아니 그러고 10월에. 뒤에. 그러고 뒤에. 그때 이제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한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1년 한 10개월 남았을 때죠. 그렇죠. 네. YS 예를 들었어요. 예. YS가 93년도 집권하고 난 뒤에 총선 준비를 2년을 했다. 2년을 하면서 지역구마다 맞춤형 후보를 찾았다. 그래서 YS가 그 당시에 96년도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 네. 그때 이제 문수영도 그때 들어왔고 이재호, 이우재 민중당에 그런 사람들을 서울시에 전부 배치를 하고 미리미리 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 37일 전에 정치에 들어와서 배치가 됐어요. 총선 37일 워낙 인지도가 그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뭐 드라마가 있는 바람에 모래시계 검사 드라마가 있는 바람에 수월하게 37일 만에 이제 되긴 됐는데 그 예를 쭉 이야기하면서 서울에 그 당시에 아마 해방 이후에 여당이 서울에서 이긴 게 그때하고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18대. 유일하게 두 분이 있어요. 네네. 그때 서울에 46개인가 47개인가 지역구가 그랬는데 우리가 25명 됐으니까. 그때는. 그래 내가 예를 그래 이야기했어요. 또 준비를 해야 된다.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그때도 혹시 뭐 유튜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들으시는 것 같았어. 그랬어요?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조치가 없었어요. 조치가 없었어요. 조치가 없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는 사실상 반대를 했어요. 정 안 된다.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 뜻을 전달하셨군요. 아니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차대한데. 네. 저런 초심자를 대통령도 정치 초심자고 비대위원장도 정치 초심자인데 총선을 끌고 갈 수가 있겠나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밀어붙이고 참패를 했죠. 네. 응? 참패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총선 참패하고 4월 만에 서울에서 좀 관저로 좀 오라고 해서 집사람하고 한남동 오라고 해서 나 한남동 처음 가봤어요. 가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셨네요. 그렇죠. 내가 기억으로는 3번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남동에서 이제 총리 바꿔야 된다고 해서 난 총리를 김한길 씨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장정원이로 추천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예.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소문이 나버렸어요. 홍준표를 총리로 한다는 소문이. 그 당시 언론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 갔다 나온 걸 아무도 몰라요. 당시 비서실장하던 이관섭 실장이 네.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비서실장하던. 예. 어제 왔다가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래 갔다 나왔다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홍준표 총리한다고 언론에 막 나오고 그래요. 총리 얘기 안 꺼내신 거예요? 안 꺼냈죠. 그래 총리를 바꿔야 한다는 거는 의기투합이 됐어요. 예. 그날 한 4시간 정도 이상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각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총리도 교체를 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전국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게 지금 1년 전이에요, 그죠? 네. 그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나오니까 전부 나한테 전화 와요. 총리 제의 받았냐고. 그게 기정사실로 좀 다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예.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게 아니고 총리 나는 갈 생각이 없죠. 제의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그 총리를 아니 나는 차기를 안 보려고 하는데 네. 총리로 갖고 총리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없어요?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 총선 패배하고 설거지 총리인데 그 가실 리가 없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 얘기도 안 아니, 꺼내셨고. 예. 그래 이야기가 됐는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게 잘못되는 정보로 네. 퍼뜨린다. 어. 그래서 내가 총리 이야기 있었다. 근데 내가 제의받은 게 아니고 예. 나는 김한길 씨를 추천했다. 그것도 공개하셨나요? 비서실장 내가 이야기를 했죠. 안 그러면 내가 오해를 받는데 예. 말씀하셨죠. 보도도 되고. 사실상 장경희를 비서실장 추천했다. 그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는 장제원 의원이 좀 아깝게 이제 자진해 버렸죠. 그래서 장제원이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내가 나가서 떠드는 바람에 막 장제원을 접었대요. 그런 뒷이야기가. 예. 계엄 이야기는 없었어요? 에이 천만에. 근데 아니 보도가 김용현 뭐 장군들 이 사람들 첫 봤을 번째 때는 버럭, 그러니까 예. 그 계엄과 뭐 이대로 되겠냐 확 쓸어버려 뭐 이런 걸 한참 전부터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도 이제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2020 작년 8월이죠. 8월에 윤 대통령하고 전화가 갑자기 왔더라고. 그래 전화를 받아보니까 윤석열 후보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안 바꾸셨어요 이름을 그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진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때는 또 무슨 총리 바꾸자. 그때도. 예. 그 다음에 내각 다 바꾸자. 예. 그 총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비서실 정비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앉아서 그러면 선배님이 올라오실랍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제 대구시장을 2년 반을 했죠. 예. 2년 반을 했을 때라서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이제 뭐 대선 포기하고 갈 수도 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야당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예. 우리 당이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총리가 대화가 안 되고 그래도 민주당과 대화할 사람은 우리 당에서는 홍준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데 시기가 예산국회를 지나고 난 뒤에 하자. 네네. 연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내년부터는 식물정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8월인데. 그게 8월에 했는데 저 대통령께서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고 해서 내 의논을 못 하겠어요. 의논하면 소문난다. 소문나고 당장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겠나. 그 당시 당대표를 했는데 예. 그냥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예.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예산국회 끝나고 그 이튿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라.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하고 통화가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참 10월 한 20일경에 TK 신공항 때문에 내가 다시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와서는 그 비서실장도 배석하고 이래가지고 일체 정무적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냥 진짜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TK 신공항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느닷없이 그 국방부 장관을 바꾸더라고. 뭔가 그때 좀 싸하셨어요? 아니. 네. 그때도 의심은 전혀. 전혀 그건 우리 할망 개혁 이런 건 아무도 그런 상상은 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신원식 장관을 김영인 장관으로 바꾸더라고. 그런데 뜬금없다. 신원식 장군이 그 아주 그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고든 사람이고, 네. 할 말하는 사람이고, 정세 분석 잘하고,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바꾸길래 좀 뜬금없다. 왜 바꿨을까? 네. 그 생각만 하다가 이제 11월 초에 대해서 작년이죠. 11월 초에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행사에 인사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예. 내가 올라와서 인사말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그때 16명이 있었어요. 네. 이철규 씨, 뭐 김성원이 이런 막 16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제2의 박근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탄핵당한다. 11월 중순에요? 40일 전입니다. 그 SBS 그 유튜브 그거 생방 그 유튜브 그걸 쇼츠로 돌려가지고 그게 한 100만 정도 봤을 걸. 예측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다가 탄핵당한다. 네. 누구도 이러다가. 너희들 이러다가 탄핵당한다. 당이 그 용산 대통령실과 한 마음이 되어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노냐. 네. 그리고 당에서 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계속 터집이나 잡고 엉뚱한 짓 마냐. 당과 대통령이 따로 놀면 탄핵당한다. 박근혜를 못 봤냐. 그 이야기를 내가 40일 전에 경고를 했어요. 예. 탄핵 경고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계엄하고 탄핵이 돼버렸죠. 좀 이제 시간을 조금만 지금으로 좀 이제 와서요. 갑자기 갑툭튀 한동훈 후보님이랑 토론을 세게 이제 붙을 예정이시더라고요. 세게 붙을 예정이 아니고 예. 오늘 그 가서 보니까 네 분이 이제 각자 지목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날 지목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 세 사람이 다. 무서워서?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날 지목할 것 같지 않아서 난 문서영은 날 지목해 줄 줄 알았는데 실망하셨어요. 갑자기 한동훈이 지명하고 또 안철수 후보는 두 번째 올라가서 그 김문수 지목하고 그래서 내가 옆에 한동훈 후보하고 옆에 앉아 있다가 네가 올라가거든 날 좀 지목해라. 그때 얘기하신 거구나. 미리요. 둘은 이미 정한 다음에 미팅 나가가지고 정하고 난 짝대기 뒤에 하는 그거네요. 둘이서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자칫하면 나는 토론에서 빠질 것 같으니까. 한 번 하실 뻔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날 좀 지목해 줬으면 예. 좋겠다. 나도 네 지목할게. 예. 그럼 한 후보는 3번 토론하게 된다. 어? 그러니까 막 우리 둘이는 서로 지목하자. 예. 그리고 둘이 서로 지목. 깐부를 맺으셨네. 근데 이런 포맷이 예. 사실 토론 워낙 많이 해보셨지만은 저도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보면은 그날 1시간 반 둘이서 하고 뭐 한 5분 쉬나 10분 쉬나 모르겠는데 10분 쉬다가 또 1시간 반 또 둘이서 하고 이런 건 대선 토론에서도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번 하죠. 아니 그러니까 3번인데 3시간, 그러니까 이틀에 2번인데 같은 둘이서 1시간 반 전반전 하고 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1시간 반 뭐 할 이야기도 없을 것 같아요. 3시간 토론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지난번에 2017년도 대선 토론할 때 JTBC 가서 네. 손석희 사장이 주관하는 토론을 그때 그렇게 3시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여러 명 멤버가 있었던 거 여럿이잖아요. 아니었어요? 문재인 그러니까. 뭐 1대1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뭐 집중 공략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참 이번에는 난감해요. 통상 대선이라면 6개월 경선을 합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한 4개월 본선을 하죠. 10개월에 시간이 많아요. 토론을 하고 격렬하게 경선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봉합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통상으로 봉합 시간이 한 2달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경선하고 난 뒤에 뭐 20며칠 만에 바로 본선을 내야 돼요. 네. 봉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렬한 토론을 하면 후유증이 많아요. 누가 만약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도와주기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질문하지 말고. 네, 바꿔서 해요. 그러면은 바꿔서. 예, 예. 그래서 토론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게 격렬하게 토론을 안 하면 국민들이 이제 좀 실망하겠죠? 실망하고 예.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봉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본선에 가서 또 힘들어집니다. 네, 네. 너무 여기서 힘을 빼시면. 그렇죠. 아니 힘을 내가 빼는 게 아니고 예. 봉합할 시간이 거기에 주력을 하게 되면 본선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토론을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네. 좀 난감하고 네. 지난번에 1차 토론할 때도 막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느라고.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이제 그런 뭐 키노피구도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랬죠. 그거는 예. 가볍게 한 거예요. 그럼 더 세게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마라. 예. 막 그걸 돌려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고깝게 들렸다면 좀 내가 미안하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3시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3시간 동안 그게 진짜 이제 정치권에서 예. 지난번에 내가 이재명 후보 4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4가지? 4가지. 기자들 왜 안 물어보냐. 그거. 예.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거는 예. 정치권에서 봉합이 밀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뭐 있고 시시하지만은 같은? 밀봉이 됐던 게 금지어가 아니고 밀봉이 됐던 게 그 봉인을 해제한 거예요. 이제 대선이 됐으니까 예. 봉인을 해제해 버린 거예요. 이제 방송이나 누가 나와서 떠들어도 그건 봉인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 4가지는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SNS 상에서 예. 그거 참 알고 싶었던 걸 봉인을 해제해 버린 거지. 오히려 더 다친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꺼내셨다가? 아니 봉인을 해제해 본 거지. 누가 나가서라도 이제 그 말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해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면서 제가 공감되는 게 네. 국힘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말하자면 이게 네거티브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본선 가면은 서로 물고 뜯을 건데 네.
너무 이게 이야기를 특히 민주당은 뭐 워낙 원사이드하고 또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이제 강력한 지지자들이 또 두렵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말 못하겠지만은 이 당에서야 우리 뭐 홍 후보님 올라가든지 뭐 한 후보 올라가든지 말 못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본선에서 막 할 거 또 반대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홍 후보님이 계시지만은 옛날부터 하면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뭐 할 거 많은데 네. 국힘에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란 양반이 그것도 안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딜레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듣다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당심에 대해서 좀 섭섭했다 네. 말씀하신 거. 제가 홍준표라는 분을 뭐 기자하기 전부터 한 30년 기자도 해가 한 25년 보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의 강점이자 약점이었거든요. 원내대표 하시고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이게 다 뽑아서 된 거야. 근데 그게 늘 그게 될 때 당심에서 우리 준표 형 좋은 사람이고 편한 사람입니다. 사람 좋잖아. 김무성 대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바깥에 사람들의 인기와 여론의 힘으로 늘 그게 됐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2017년 때 개인기 정말 발휘해가지고 네. 사실 인증하시고. 2017년 생각하면은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에 경선이 정말 볼만했어요. 볼 게 없어서 볼만했거든요. 김관용, 이인재, 김진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홍준표 그 탄핵된 당에서 4명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4% 5% 그때 이야기하신 게 선거 자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15% 이상 나와야지 이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24였나요? 그렇죠. 근데 뭐 은행에 가서 뭐 각서 쓰고 뭐 돈 빌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그게 이게 당심이 아니라 늘 홍준표는 그게 민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 그렇게 실패하시고 3년 동안 내가 당심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좀 된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제가 정치 시작하고 당내 선거할 때나 경선할 때 국회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한테 손을 벌리 본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그렇죠. 제가 예. 말씀드린 예. 그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탄핵 소추되자마자 한 석 달간 당심 잡으려고 1대1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뭐 메모드 한 100여 명 예. 국회의원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 합쳐서 한 100여 명. 예. 그게 이제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이 한 절반쯤 될 겁니다. 그렇죠. 253개 이렇게 되니까. 253개가 아니고 그 중에서 빠진 데가 많아요. 호남 뭐 이렇게 빠지면 그렇죠. 반 되네요. 또 호남 그러면은. 당협도 상당히 없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제 지지를 얻었으니까 예. 당심도 얻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하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바쁘잖아요. 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셨나 봐요. 서둘렀죠. 그 어떻게 어쨌든 뭐 바라셨던 거는 빠르게 목표를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달성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원래 SNL도 좀 많이 출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오시면 하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뭔데? 예. 뭔데? 뭔데요?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사람 얼굴 이게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윤태고는 무슨 보이? 그러면은 뭐 후보님이 생각하기에 큐트 보이. 뭐 정유미는 무슨 걸? 그러면 뭐 카인드 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어가 이제 기억 안 나시면 저희도 특별히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어려운 숙제부터 먼저 예. 치우고 가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 경쟁자였던 이분은 무슨 보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빅보이. 빅이요? 빅보이. 그냥 체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크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윤 대통령이 홍 후보님한테는 좀 의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좀 편하게 좀 선배입니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가 의식 지금 검사 한참 대선배니까. 제가 93년도 모래시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됐던 슬롯 머신 사건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한번 뒤흔들 때 예.
그때 윤석열 검사는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어. 그래서 대구지검 초임 검사를 할 때입니다. 그 언론에 나온 홍준표 검사를 막 이렇게 그때는 선망의 대상처럼 자기가 보니까 평검사 하나가 세상을 흔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는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또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는 관계입니다. 대통령 되시면은 관계 설정을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고 난 뒤도 후보 시절하고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사람이 요즘 당이 좀 어려우니까 윤 대통령 뭐 제명하자 제명해라. 그런 소리 나오는 것도 쳐다보니까 참 사람들이 야박하다. 네. 에?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주고 3년간 우리 당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잘못해서 탄핵됐다고 해서 쫓아내자. 그게 맞나? 사람이 할 도리가. 그런 생각이세요. 그래. 그래도 계엄은 조금 그건 잘못했죠. 예. 그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거는 정치적 자폭했다. 난 그래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자폭했다. 이럴 때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손절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전략적 손절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손절한다고 해서 예. 탄핵이 없어지고 계엄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대선 키워드로 탄핵 계엄이 안 나오도록 판을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네. 이분이 예. 옛날에 박 대통령처럼 얌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당한다 뭐 했다가 뭐 저기도 불러가지고 뭐 사진 찍고 변호사들 뭐 정치 어쩌고 하고 또 법원 가가지고 또 뭐 말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선 본선 기간에도 뭔가 자꾸 이렇게 민주당 좋은 일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멋지게 이렇게 가려놓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난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이번 대선판을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이런 프레임보다는 네.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그 말씀하셨죠. 그걸 제대로 국민들이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선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우리 당 후보가 되면 그걸 선명히 내놓고 국민들이 비교해서 네. 나는 윤석열 정권을 뭐 연장하고 이런 생각 초도 없습니다. 홍준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정권 연장이 아니다. 아니 정권 연장은 할 수가 없죠. 네. 전혀 다른 나라를 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선 프레임이 이제 1대1로 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홍준표라면은 당연히 제가 뭐 모르는 홍준표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는 홍준표 당연히 그럴 뿐이고 원래 역대로 정권 재창출이 된 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자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이 박근혜 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했을 때 웬만한 정권도 다른 스타일로 했을 때 정권 연장에 성공했는데 제가 이 당을 보면 좀 기가 찬 게 탄핵됐는데도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홍 후보님은 뜻이 안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캠프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엊그제까지 뭐 그러던 분들이 많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뜻하고 현실 다른 부분이 보인다는 거. 그게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도 한 당의 후보가 돼버리면 당무 우선권을 있기 때문에 모든 당무나 그걸 한 달간은 후보가 우선권을 행사합니다. 예. 후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캐릭터가 대선판에는 제일 중요하죠. 캐릭터는 거의 제일 강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한덕수 권한대. 댄디.
댄디보이요? 네.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고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요. 댄디한 분이에요. 댄디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 아니시겠어요? 맞죠? 제 말이. 네. 출마를 아니 지금 방송하시면서 맞은 적 처음. 진짜 근데 여기 있으니까 진짜 제가 한 20년 전 생각나는 게 제가 한 맞은 적 30살 때 이때 이제 젊은 기자 때고 네. 딱 제 나이 때 있었다니까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마음을 읽으셨어. 출마를 안 할 걸로 이제 간당간당 하시죠?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죠. 예. 참 정치권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섭다. 아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지금 대선의 중립적인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응? 네.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탄핵된 정부의 총리입니다. 네. 어떻게 국민들이 그 찍어줄 수 있겠어요? 본선을 하면. 참나. 그러니까 정치 상식에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망론, 뭐 차출론 이런 얘기하는 분들.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예. 거기다가 제가 하나 또 홍준표 계속 빙의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 제가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힘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아니 홍준표 뭐 한동훈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후보 되는데 후보 돼 있어. 100만 당원의 지지로 해가지고 근데 어디 무소속 들고 와가지고 단일화 하자고 그 사람들이 해줄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 갖다 바치겠냐 안 해주실 거죠? 하루하루 시간 끌면은 무소속은 쫙쫙 빠지는데 아니, 협상하라고 하면 해주고 어떡해.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 비상식의 문제라 말이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달라요. 정몽준 씨는 국민통합이 20일이라는 정당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50몇 프로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네. 그 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나오니까 비슷했잖아요. 막바지에 노무현 그 후보가 승부수를 띄운 거지. 네. 만약 내가 후보가 돼가지고 그래 됐는데도 우리 진영에서 뭉치지 않고 흩어져지고 한덕수가 또 나와가지고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한덕수 지지율이 더 높으면 단일화 안 할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응? 왜 그런 상정을 하고 우리 당 후보의 힘을 빼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해당행위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봐요 말이에요. 네. 만약 후보가 뽑히고 난 뒤에 100만 당원의 그 뜻으로 뽑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후보로는 도저히 당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한덕수가 유일한 대안이다. 그래 되면 그때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단일화 하는 게 그게 당에 대한 해당행위야. 그럼 뭐 하려고 경선을 해? 경선하지 말지. 경선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경선 중단. 예? 그러고 난 뒤에 한덕수 포함해서 다시 그렇게 해야지. 이 와중에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선하고 있는데 당 문을 활짝 열겠다 그래가지고. 당 문을 열어놔야지.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다 입당하라 이 말이야. 근데 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근데 제가 극히 상식적인 말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몇몇 분들의 이걸 보면 이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되면 안 해줄 거니까 김문수는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김문수를 1등으로 올려야지 이게 된다라고 뭐 대놓고 현역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현역 의원 지금 대통령실 현직자들이 뭐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 어떤 걸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이 나오는 걸 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내가 세운 비상식이니까 계획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설사 안 되면 어때요?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네?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응?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 하려고
추잡한 짓을 해가면서 따라다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공인을 해제하셨으니까 예. 하면은 사실 민주당이 유리하죠 지금 갈 사람 지지율이나 많아요, 우리? 예. 유리한데 만약에 지더라도 예. 한덕수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이상하게 지는 거랑 여기서 정당한 후보가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어쩔 수 없다 뭐 저 탄핵 얘기인 거죠? 선거라서 안 좋았다라고 네. 하는 거랑은 뭐 한 천지 차이인 알겠어, 거죠. 알겠어. 근데 그러면 이분 문수형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수형은 무슨 보일까요? 영혼이 맑은 남자. 영혼이 맑은 남자? 제가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국회의원을 같이 할 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영혼이 너무 맑으면. 근데 예. 지금은 좀 탁해졌어요. 한덕수 선배님. 맑았는데.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좀 탁해졌어요. 그 이분은 지금 한덕수 총리랑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 같아가지고. 저분은 자유통일당도 갔다가 오셨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좀 경험이 복잡하죠. 있으니까 생각이 좀 복잡하겠죠. 저는 저분도 후보 되면은 예.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본인이 된다면. 이분이랑 후보님이랑 표 나눠 먹을 거라는 막 예상들 분석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지지 기반이 비슷하다 뭐 다르다 그 이야기하죠. 뭐 우리랑 찬탄, 후보들은 반탄 지지 뭐 기반이 전부 똑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좀 긴장되네. 짜잔. 나르시시스트 보이. 네. 아니 조금 좋아지신 것 같더니. 아니 좋은 거하고 내가 평가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변했다. 아이 그럼.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처음에 정치판에 나오기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정치판에 나오기 전부터 싫어하셨나 봐요? 장관할 때부터? 제가 2017년도에 대선에 탄핵 대선에 치고 당대표로 복귀했을 때 한동훈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수사팀. 그때 한동훈 후보가 자기는 검사 시절이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는 죽을 만큼 고통의 시절이었어. 우리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1000여 명 이상 끌려갔어요. 네. 200여 명이 구속됐어요. 6명이 자살했어요. 표정 좀 무서워요. 네? 예. 6명이 자살했다고. 그때 내가 당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수사를 주도한 게 한동훈 후보야. 그 위에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후보야 우리 당에 들어와서 어찌됐거나 정권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용납이 돼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런 짓을 하고도 이 당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내가 당대표 할 때 자고 일어나면 내 주변에서 검찰청 끌려가고 그리고 조사받아 구속되고 네. 또 자살자가 속출하고 그런 진짜 피 맺힌 세월을 겪었는데 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풀리시네.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예. 풀 생각이 없으시구나. 아니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덕으로 네. 법무부 장관하고 그까지 좋다 이거야.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됐어. 할 때 내 반대를 했어요. 아니다. 쟤는 아니다. 그런데 임명을 했어. 그건 대통령의 뜻이지. 그 당시는. 네. 그렇죠. 비대위원장. 그래서 총선을 하면서 당에 대표하는 사람은 총선은 자기가 없습니다. 현장에 막 후보들 띄워줘야 돼요. 불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불출마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후보를 띄워주지 않고 자기 셀카만 찍었다 이 말이야. 그 얘기 하시죠. 대권 노름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네. 내 당대표를 이 당에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네, 네. 정치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했는데도 이제 그런 짓 하는 바람에 참패를 했다고.
근데 참패를 냈는데 참패한 사람은 이 당도 참 문제점이 많아요. 참패한 사람을 또 당대표로 뽑아줬어요. 그러니까요. 쏙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래서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서 참 그거 희한하다. 그래도 당원들의 지지를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63%였나요? 예, 그렇게 받은 어떤 그 능력을 조금 인정을 그래도 지금은 좀 해주셔야 되는. 당원들이 예. 정신 나간 거지.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근데- 돼요. 왜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당원들 그렇잖아요. 표 받으셔야 나는 되잖아요. 당원들한테 제가 뭐 당대표 걱정할 될 때 거였지만, 68% 지지받았어. 내가 더 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그 당시에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 보고 다시 당으로 복귀시켜 가지고 결국 나온 게 뭐예요? 계엄이고 탄핵이고. 한종훈이 그러면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에 탄핵에 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예. 선택을 잘못했다. 두 번째,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세 번째, 한동훈 대표가 대표 역할을 못했다. 잘못했다. 그 세 개가 겹쳐서 탄핵이 계엄이. 온 거예요. 탄핵이. 근데 되게 제가 공감하는데 근데 네. 전대 때로 가면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그 정치 오래 한 원희룡 나경원 선배는 나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낸다. 우리는 대통령하고 잘 맞출 수 있다. 대통령 인기도 없을 텐데. 근데 그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켜줘 한동훈은 나는 할 말 하겠습니다라고 예. 하니까 당원들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글쎄요. 어찌됐거나 이 당이 참 어려워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을 했다. 난 그래 봅니다. 나 이 당에 30년이 있었어요. 이 당에 30년이 있었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예.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철수 안 했대요. 예. 아직까지 철수 안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예. 아. 4강 올라온 건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그럼 사람들이 다 후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당내 투표가 있었다면 안 됐을 텐데. 나경원이 틀림없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고 예. 나름대로 호감도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철수할지 모르지만은 4강에서 철수하겠지 이번에. 아, 본인이 철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4강에서 밀려날 네. 거다. 궁금한 게 예. 그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 네, 뒤에 대통령 나옵니다. 경제부총리 한명당 안 후보는 뭐 이렇게 좋은 질문인데요. AI 뭐 이런 거 전문가잖아요. 좀 아니 네. 경제부총리 그거는 지난번 2017년에 경선할 얘기하셨어요. 때 하던 이야기고 지금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안 바뀌고 없죠.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고. 안철수 후보는 뭐 대통령 되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능력을 얻다 좀 써도 내가 괜찮지 지금 않을까? 같이 경쟁하는 처지인데 그럴까요? 내가 집어넣을까요? 뭐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분이 후보들 지금 4강에 남으신 네 분 다 우리 다 같이 대국민 사과하자. 원팀하고 사과하고 원팀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무슨 사과요? 개엄. 계엄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자당의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뭐 총체적인 사과를 의미하는 거겠죠? 저는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예. 나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앙정치에 관여한 일도 없고 내가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앙정치에 남아 있어서 같이 운영하던 사람들은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네. 중앙정치에 책임 안 지려고 대구를 내려갔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과 그래 했는데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좀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사과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과하면 되게 또 멋있어 보일 것도 같고 한데. 사람이 좀 싱거워지지. 아 그래요? 이제 와서 하시기에? 이제 와서 내가 나는 관여도 안 한 일에 예. 사과를 한다? 좀 그렇잖아요. 아 지금까지 해오신 길에 있었어요. 나는 내일 다시 그 우리 후보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후보가 되면 이 당의 후보로서 딱 본선 시작할 때 포괄적으로 사과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그거는 경선 할수 와중에 있겠죠. 이제 우르르 해가지고 네. 맞죠 제 말씀? 네. 아니 다음 그 질문으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홍준표 여당 중진할 수 있게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홍준표 후보가 여당 중진할 수 있게 내가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본인이 창당한 당에서만 본인은 있었는데 단일화를 해가지고 여당이 대선에 제가 이겼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당의 여당이 윤 되지 않았냐. 대통령이 당선될 그런- 때. 그분이 일리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일리 있습니다. 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빠르게 자 나경원 후보님 뭔 걸 할까요? 뷰티풀 걸. 아 뷰티풀 걸로요? 예. 네 아름답게 마무리. 예. 모셔 오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본인이 하도 거물이라서 예. 거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느 캠프로 본인이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문 닫아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경선 끝난 뒤에 한다 그 말씀이겠지. 예, 후보가 예. 단일 후보가 된 다음에. 아니 저는 옛날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지난 전대 때 전대 때 그 대구 정도부터 해서 가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만나고. 좋은 말씀해주시고 좀 뭐 이렇게 풀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사이 나쁜 적이 없었죠. 그래요? 원래 그 17대 때 처음 이게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17대 때 김문수 형이 일부러 꼭 공천 형을 심사 붙이시는 거예요? 예. 위원장을 예. 했어요. 아니 그때부터 형님 동생 했어요. 예. 세살 차이. 오래됐어요. 습관. 예. 그 다음에 제가 공천 심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할 때 이해창 총재의 사모님인가 그분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하면서 조윤선 의원을 그 당시에 조윤선 의원은 이해창 총재의 선대위 대변이었어요. 조윤선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좀 데리고 가달라. 네. 이렇게 최백렬 대표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예. 우리는 거부를 했죠. 조윤선 의원은 한일홍 여사가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10년 야당이 된 것은 결국 아드님들 병력 문제 때문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거는 거부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들어와서 그때는 존재도 없었죠. 그냥 총재 법률 특보로 들어와가지고 당사에 조그마한 방에 앉아있던 분인데 나 의원을 키워주셨구나. 나 특보를 들고 가자. 예. 그래갖고 공심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관례가 공심위에 들어오면 예.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를 줬어요. 좋았네요. 그때는. 네. 그래서 나 의원이 공천 심사 끝나고 비례대표로 정계 들어왔죠. 나경원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그렇죠. 예. 사람이 많이 남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세훈 시장. 여기는 뭐 지금 내가 평가 대상도 아닌데 미남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불출마에 대해서는 짧게 한마디만. 예. 별로. 그럼 이분도 왜 이리 많아요? 조금 더 있어요. 예. 유승민 전 의원. 똑똑합니다. 스마트보이 정도로. 네. 대통령이 되시면은 경제부총리는 옛날 얘기다. 그건 검토해볼 여지가 있죠. 아주 경제 이론이 대한민국에서도 탁월하게 밝아요. 네, 워낙 아주 소심파래가지고. 예. 그 시켜도 안할것 같아요. 소심파로서 좀 부담스럽죠. 그런.
왜 출마를 안 하셨을까요? 아마 당 경선 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밝혔죠. 알겠습니다. 저 이분과는 굉장히 사이 좋은 걸로 또 유명하시죠. 이준석 의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죠. 와이즈보이. 와이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스마트보다 훨씬 높은. 예. 와이즈보이. 그 이준석 의원도 저희 방송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매일 통화하는 사이? 통화를 하죠. 예. 어젯밤에도 전화 왔더만. 예. 빨리 경선 안 끝내고 뭐 하십니까? 그럽니다. 후보님의 생각을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여기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랑 나랑 사이 좋으니까 요렇게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요런 그림. 이준석 의원하고는 내가 좀 인연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경남지사로 내려갔을 때 이준석 의원이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거든. 근데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네. 경남지사로 내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올라와서 2017년도 당대표가 됐을 때는 바른정당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 아침마다 예. 회의에서 예. 홍준표를 저격을 했어요. 그랬습니까? 그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홍준표는 아침에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3번 외치고 나온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준석이가 예. 근데 왜 또 지금 이렇게 예뻐하세요? 그래 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자기는 농원에서 또 떨어지고 저는 수성구에서 뭐 28일 만에 극적으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주로 짧은 기간에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짧은 기간 했죠. 제가 선거할 때 대부분 짧은 기간 했죠. 예. 처음에는 37일. 그러니까요. 동대문 갈 때 뭐 35일 뭐. 주로 짧은 기간 했어요. 예. 경남지사 할 때 40일. 뭐. 이번에도 짧고. 이번에도 짧고. 네. 그런데 대구 내려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전화 왔어요. 네. 조금 그때 이제 와서 이제 마무리를 저녁을 하면서 옛날에 잘못했다.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또 쿨하게 받아주셨군요. 좋다. 앞으로 잘하자. 그때부터 그 이후로 지금 한 5년간 잘 지내죠. 서로 의논도 많이 하고. 그럼 한동훈 후보도 후보님한테 잘못했다. 그때는 마음이 아프셨겠다. 나는 한동훈 후보는 저하고는 예.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 혹시 그렇게 윤석열 얘기한다면 대통령한테 가서 예. 사과를 하는 게 첫째일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그렇죠. 아까 누구는 대국민 사과하자 그러는데 윤석열한테 가서 사과하는 거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뭘 사과해야 되는 거죠? 여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제가 느낄 때요. 예. 옛날 유승민 박근혜의 갈등은 어쨌든 밖에 나온 명분이 복지 정책에 대한 거, 뭐 대통령령을 국회에서 제안하자라는 그런 거였다면은 요번에 갈등은 뭐 김건희 여사, 뭐 명태균, 의대 2,000명 이런 건 명분이 한동훈 대표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명분이라고 보지 않은 게 살려면 몇천 년을 산다고 그래 20년 인연을 권력 잡으려고 그런 식으로 배신하는 건 아니죠. 의리 없다 생각하시는 나는 의리가 아니고 예. 근데 의리라도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 이재명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 내가 참 선거로 같이 하고 같이 이제 끌고 가야 할 입장이지만은 네. 그런 거는 본인이 좀 말고 정치를 참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그거부터 풀어야 돼요. 지금 유승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풀라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토론에서 이 얘기하시면 한동훈 후보가 또 거기에 대해 또 세게 반박할 것 같은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아이고 근데 반박을 하든 말든 뭐 너무나 예상 질문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준비하셨어? 예. 준비가 아니고 왜? 양아치. 양아치. 아니 양아치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이 더할 그 그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양아치 같은 행동을 나한테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아치라고 봐요. 성남시장 경남시 그렇죠. 때인 그렇죠. 거죠. 축구. 네. 그때는 뭐지 도와주셨는데 약간 편들어줬지 같은 지자 광역이고 기초지만 근데 그걸 뭐 말하자면은 배은망덕하게 한 게 있었죠. 그 뭐 양아치라고 해도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되나요? 응?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되는지. 나라가 좀 이상해지겠죠. 나라가 이상해진다. 응? 의외로 또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또 예상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일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금 퍼준 거야. 이런 무슨 일? 대장동 개발 그게 일 잘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경기도에도 경기도민들 세금 퍼다 준 것밖에 더 있어요. 일 잘한 건 세금 퍼주기였다.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차베이스를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차베이스를. 베네수엘라 옛날 대통령. 네네네. 이분 약간 눈치 보면서 제가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명태균 씨. 여론 사기꾼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요즘 뭐 어젠가? 예. 나한테 돈 받은 거 없다고 자백했더만. 돈 받은 거는 없다고. 예, 맞아요. 그거 그래. 봤어요. 예. 지금 돈 받은 게 있나 없나 그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자꾸 뭐 아드님이랑 뭐 연락을 했다느니 뭐 이렇게 그 관련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이렇게 난 기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과 사범에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한테 가서는 질문 한마디 못해. 어?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고. 그렇죠. 형수 쌍욕 왜 했냐? 왜 여배우 농락했나? 이제 와가지고. 그걸 왜 이야기를 못하냐? 그건 나는 과거 일 아닙니까? 그러면 강도짓하고 온갖 폐악 다 부린 놈이 무단 횡단을 했나 안 했나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후보부터 바꾸고 난 뒤에 그 말을 문제 삼아야지. 도대체 내가 문제되는 게 뭐냐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그거 가서는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기자들이 내 명태균 이야기 묻길래 내가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내가 너 그거 가서 그 질문 다 해가지고 답 가지고 올 때 대답해 줄게. 그 이야기 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홍 후보님하고 명태균 이런 거는 평소 같으면 크게 기사가 될 게 아닌데 이게 왜 자꾸 기사가 되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이제 붙으니까 자꾸 번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은. 그 명태균 씨랑 관련해서 내가 뭐 드러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 얘기는 그 돈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랑 범죄에 연루된 게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자들 수준이 그래. 알겠습니다. 범죄에 연루가 돼야지 뭔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생일날 나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내가 땡큐한 게 전부래. 범죄냐? 그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또 화내실 줄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이렇게 뭐 퍼펙트 보이 뭐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후보님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일정이 바쁘시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애청자들께 또 처음 오셨으니까 뭐 각오 한 말씀, 인사 한마디 하시고 방송 마칠게요. 불러서 왔는데 잔뜩 지금 화만 돋구고 다시는 올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번 대선은 이 나라가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갈 것인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으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자세하게 비교표를 드릴 테니까 다 읽어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후보 진짜 후보 되시면 한 번 더 오셔요. 난 별로 올 생각이 없는데. 어제 방송 끝낼게요. 후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We don't have